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공로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잡격이에요. 예, 마지막 거의 이제 자평전년이 끝나오니까 제가 이제 제 생각엔 마무리를 좀 하고 이 자평전전을 마무리 잡격을 끝내놓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이권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될까? 과연 격국론은 무엇일까? 과연 격국론과 억부론은 왜 차이가 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썼듯이 참 사람, 이거 품격, 조처, 저 사람이 성질이 어떻고 자격이 어쩌고 이 격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이 나무목변에 각각하게 나무마다 다 틀리죠. 우리가 딱 저 들여다보면 저게 무슨 나무다 하듯이 이제 사람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느 급수까지 된다라는 걸 이제는 이때 당시만 해도 알았어요. 왜 알았냐고요? 이 격국론이 나온 것이 언제냐면요. 천년대, 그러니까 천년, 그렇죠. 10세기. 900몇 년대서부터 천년 어쩌고 했어요. 송만이니까, 송만. 이때니까, 900년에서 천년으로 넘었으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그러니까 명략이 천년을 잡는 거예요. 3000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저희는 주역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럼 음양오행은 거기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사상이 나왔던 뭐죠? 우리는 주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명리를 하는 거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을 위주로 하던 것을 일을 위주로 하면서 월지를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격을 얘기를 했어요. 이 사주가 무슨 격이다라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서승이라는 분이겠죠. 송대. 그것이 흘러나오다가 이런 이름을 딱 정의하신 게 바로 1700년대에 1700년대에 심여점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한 700년 지난 거예요.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연해자평이라고 그러죠. 연해자평이라고. 이 속에 수많은 격국, 잡다한 격국, 물론 이제 여기 출연해서 자평진전을 지으셨지만 이때는 이 연해자평을 보게 되면 이 연해자평을 보면 기격, 신살도 많고요. 많아요. 송대 제가 써놨죠. 1100, 1200년대라고요. 명나라 때 이제 내려오고요. 명나라 때 한번 지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이 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온 것이 심해참 선생이에요. 그러면 이 격을 왜 이렇게 중요시했을까? 이 연대만 해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색을 보면 딱 길거리 지나가는 행색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저작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옷만 봐도 저 사람은 양반이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양반은 티가 나요. 이 옷이 딱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상민이에요. 상민. 일반 백성. 상민. 이 속에 양반이 들어있으니까 격이 생기는 거예요. 어질량자니까. 두 양자 아니에요. 절대. 상민과 이 양민의 차이가 생기면서, 양반의 차이가 생기면서 딱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품격이 있다. 괜찮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뭘로 판결하나요? 할 수가 없어요. 옷이 다 똑같아요. 돈이 조금 더 있어봤자 그저 남이 눈에 띄는 옷. 그럼 남들이 뭐라 그래요? 저 또라이 아니야? 그래요. 왜? 일반적으로 옷 입고 다니지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길거리 다니면서 저 사람 격이 얼마나 될까라고 보려면 어떻게 뭘로 판결을 할까요? 요즘은 자동차로 판결을.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알아요. 차 타고 다니고. 젊은 애들이 좋은 차 끌고 다닌다. 그것은 제복이 있어서, 아버지 복이 있어서. 이게 재성은
아버지를 나타나잖아요. 관보다도 사실은 요즘 관은 별거 아니에요. 이 재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복이 있어야 돈 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자수성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자식한테 흘러내려와서, 그래서 요즘 양도세가 많이 물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상속세, 양도세. 양도세나 상속세가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관을 위주로 했던 시대는 이 시대다. 이제는 이 재물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얼마나 높은 자리 가겠습니까? 언젠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이 자리예요. 지가 올라가봤자 청와대밖에 더 가갔어요. 청와대 들어가면 그 무슨 소리 있죠? 제가 너무 말을 지어내면 안 되는데, 거기만 들어갔다면 잡혀간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 찾으려고 지금 이 격공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대기격이다. 저는 아주 마지막으로 요즘 이 자평진전을 끝내면서, 거의 끝내려고 하면서, 심해첨 선생의 말씀이 아주 싫어요. 자평진전도 싫고. 무슨 사주를 보면서 이 대기격이다. 얼마나 대기격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요즘 이 대기격 없어요. 다 그렇고 그렇죠 뭐. 제가 이 앞에 경찰서 바로 저 앞에 직원이 있는데요. 검사든 판사든 와서, 경찰서 직원 와서 나한테 봐도요, 다 똑같은 일반격이에요. 무슨 관을 찾아서 어쩌고, 관 찾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월지에 무슨 관이 튀어나왔어요? 어제도 봤는데, 두 부부가 와서 봤는데 관은 하나도 없었디라. 무슨 관이 있어요? 관격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도 여튼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죠.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것을 따뜻하게 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 비평하는 것도요, 곧 내 지식이에요. 모르면 이 격국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격국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들여다보고 격국론이 있네 없네를 얘기하는 거죠. 믿으면 믿고 말면 마는 거예요. 근데 이 격국론은 지나치게 관에 집중이 돼 있다 하는 것에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꼭 대기격이라는 소리를 하는 게 항상 우리들한테는 짐이 와요. 짐.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과연 대기격을 찾을 수 있을까? 이재용 사주라고 시중에 떠드는 사주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사람 사주나 일반격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에 떠드는 게요. 무슨 관격입니까? 제격입니까? 자세히는 안 보죠. 저는 인터넷에 떠들고 다니는 유명인들의 사주는 안 쳐다봅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근거가 안 되니까요. 자, 이래서 각설하고 심해첨 선생이 잡격자를 설명합니다. 왜? 잡격이란 곧 격을 팔격 외에는 이걸 써라라는 거예요. 원령에서 격이 없어서 그래요. 쓸만한 격이 없기 때문에 이 용신을 착각한 거죠, 결국은. 근데 이 외격은 용신으로 잡아서 격으로 잡아서 그 격을 용신으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외격으로 씁니다. 취외격에서 용지 쓰게 되는 것이다. 그 격은 심다한데 코로의 잡이라고 하는 것이니, 대략 중요한 것은 간두에 무관무살, 관이나 살이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럼 다 잡격으로 취급해야 되네요. 관 없고 살 없는 사람 많아요. 요즘 천간으로 투출하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외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외격인 사람들이 요즘 더 많습니다. 만약 유관유살, 관이나 살이 있다면, 그걸, 즉, 자유관살위험. 자는 시작부터 스스로라고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자동적으로 그 관살을 쓰면 된다. 용신으로. 격은 딴 데서 찾았으니까. 그리고 외격, 그 끝에 외격을 구할 필요가 뭐냐.
그리고 투재, 재성의 투출해서 보세요. 이 두 번째, 관성 다음에 재성 찾잖아요. 요즘은 재성 찾죠. 제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제가 얼마나 높은 변설에 올라가겠습니까? 안 물어봐요. 재성이 투출하면 오히려 그걸 취격이라고 하는데 그걸 용신으로 써라. 격용신으로. 그러면서 제가 뿌리가 깊으면 또 혹은 두 개의 양이 두 개의 재가 투출하더라도 역시 재성이 위중하다. 이 A, V, B라고 해서 A로서 B를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성으로서 중함을 삼아라. 중요함을 삼아라라는 거예요. 재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치외격. 바깥에 나가서 그 격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재성과 관성까지는 해주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심해참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치운론으로 넘어가겠죠. 왜? 심해참 선생이 치운론까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부론 잡격 치운이라고 해서 이것은 위에 제목이 부자가 붙은 것을 보면 이 장에서는 심해천님의 실수인지 고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지쳤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치운론이라는 장에 누락됐다. 그래서인지 보란듯이 평주자인 설화고가 부록으로 론취격 치운론장을 아래 개인적인 감명법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지긴 습격했고요. 두 번째 합격했습니다. 화기격. 자, 세 번째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춘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심여첨 선생이 아니라 설화고가 설명을 한 겁니다. 무엇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외우기 쉬우니까 쓰고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는 명조예요. 양기성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염상격이에요. 염상격으로 봐도 돼요. 화격이에요. 무토는 화토 동군에 의해서 무토는 더 화가 강하니까 무어 일주만 해도 이건 화예요. 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염상격으로 가면 이거 염상격의 용신은 뭡니까? 화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쓴다? 토를 쓰는 사주예요.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교집합으로 다 쓰기만 하면 되죠. 이런 것이 현대명략적으로 화, 목, 토를 쓰는 사주다. 근데 이 대운을 보십시오. 이거 좋습니까? 예, 금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녹죠. 수운이 들어오면 싸우죠. 예,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어떤 의미에서인지 이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다녔는 봅니다. 그래서 도춘격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연애자평에 있어요. 네, 연애자평에 도춘격에 나와 있습니다. 심여첨 선생이 한 게 아니라 연애자평에서 이걸 갖고 온 거죠. 그리고 도춘격 2번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네. 연애자평 여기에는 없는데 무슨 딴 데서 끌고 온 같은데. 여기서는 병어, 경인, 무어, 계사. 경인이 뭐, 병술 뭐, 이렇게 돼 있네. 일단, 설하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양신성상이에요. 두 신이,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지었어요? 두 개의 신이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의 화예요. 무토는 그냥 화로 변해버렸어요. 기세편은 화토로 해서 우리 종안격이다. 종안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왕한신은 화니까요. 화를 따르면 돼요. 마땅한 게 금은이랬는데 잘못 설명한 거죠. 이 금은 들어오면 녹죠. 여기 들어와서. 설턱 기기해서 천간으로 들어오는 금은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 경신 5년은 괜찮아요. 예, 5년 5년씩 보니까요. 격국론에서는요, 이걸 통대원으로 10년씩 봅니다. 예, 천간에 뜬 걸 가지고요. 그러나 억부론에서는 5년 5년씩 대개 끊어보죠. 예, 화체, 화토 희용을 한다.
토용신에 이거 왜 이게 지역걸리게 합니까? 끓이는 것이 화토가 있어서 너무 끓이는데 마땅히 술을 띤 토가 보호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죽토 들어오면 좋아요. 근데 이 미토, 술토 다 안 좋아요. 아니죠.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화니까 관계없어요. 네, 괜찮아요. 밑으로 지지어 하니까 괜찮아요. 만약 경진신사 운동은 아름답다는데 아니 이거 들어오지 않을 운은 왜 해석합니까? 경신신유라니까요. 예. 만약 견수면 안 되죠. 마치 뭘로 잡냐면 일배수 한 잔의 물이 구하려고 한다. 그것인지와 이걸 딱 들고 큰 술에 불을 한 잔의 물로 끼얹어서 구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중간구정이죠. 입견기제. 예, 뻔히 서서 재앙을 만드는 것이다. 소위 도충격은 가장 끓인다. 전실. 이게 도충격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도충격을 잡았다는 건 없는 글자가 암암리에 위로 올라와서 그 글자가 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충격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화가 이렇게 많으니까 암암리에 뭐가 더 올라왔어요? 수가 올라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예, 관 다음에 중요시 여기는 제격이라고 치는 겁니다. 예, 제격이라 도충격으로 보는 겁니다. 인수격과 식신격은 없어요. 관과 재성만 중요시 여기십니다. 자평진전과 연해자평은 그렇습니다. 관과 재입니다. 그래서 즉 이런 뜻은 이렇게 가장 끓이고요. 즉 이런 뜻이 있다. 모구는 토를 거역해서 안 좋다라지만 천간의 모구는 나쁘지만 지지로 모구는 괜찮아요. 이거 이 사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중화지염이라고 해서 무슨 불꽃을 더 올렸다고 해서 왜 나빠요? 괜찮아요. 역시 불상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네, 두 번째 도충격 봅시다. 이거는 5 해서 뭐가 튀어올랐어요? 수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관이다라는 거예요. 병화일주에. 그러면 이 사주가 수운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실이 되거든요. 이제 저도 격공론을 아주 훤히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운이 오면 안 돼요. 서로 싸우고 안 돼요. 천간으로 이 가불목 좋습니다. 병화도 괜찮고요. 이런 임계신 운은 간목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지로 이고 신유대원은 와서 녹으니까 안 되겠죠. 이 경금을 쓰지를 못한다고 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금 부분, 경금이 뿌리가 없어서요. 이게 경금이 곧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재성을 쓰지 못하니까 관성을 도충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지지불론 놔두어서 얘기를 하지 말라. 기 편고한 것이 목화다. 예, 맞습니다. 격성 염상, 맞아요. 염상격으로 또 흐르죠. 가장 마땅한 것은 토운이 와서 화의 기운을 선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예요. 저는 이토도 좋고 이토도 좋습니다. 나쁜 거 파랗게 해놓죠, 제가. 설견 전 인수격. 이거 인수라는 곡직 인수예요. 그냥 인수가 아니라 우리가 육친에서 인수가 아니라 곡직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 양전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도충격이다라고 하지만 도충격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지 안다고 하는 건지 모를 일이지만 저는 냉정히 말씀드려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도 얼마든지 풀어지길 사주를 구태여 이름까지 짓느라고 장명까지 하시느라고 애쓰신 겁니다. 장명까지 하느라고. 용신은 따로 장명 따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다음은 조양격입니다. 이거야말로 또 이제 없는 격을 장명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용신 따로 격 따로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